여기에서 이제 간과하는 거는 뭐 성과급이라든지 기타 제수당들을 감안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개인회생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나는 실제로 이만큼의 소득을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내가 받는 걸로 산정된 소득은 왜 실제 내가 받는 월급보다 더 높냐, 그 내 소득이 왜 이렇게 더 많이 잡힌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소득은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소득 산정 방식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근로소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월급 받으시는 1년 평균을 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월급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뭐 시간의 수당, 성과급, 상여금, 뭐 기타 각종 수당들도 모두 다 포함되는 금액이고, 여기에서 1년치 기본급의 시간의 수당, 성과급, 뭐 상여금, 기타 제수당들을 모두 다 합산한 금액이 세전 1년 연봉이 될 겁니다. 그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그다음에 근로소득세 등 각종 기타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순수 1년 동안 받은 실수령액이 될 거고, 그 금액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1년치 실제 실수령 급여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기본급 250만 원인 채무자가 있고, 세전 기준으로 기본급이 250만 원이고 매월 시간의 수당 20만 원 정도를 받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 정도 세전 금액으로 500만 원씩 상여금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급이 250만 원이기 때문에 12개월을 곱하면 세전으로 3천만 원을 받는 거고, 시간의 수당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세전으로 받는다 라고 하면은 이 금액은 또 2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과급 500만 원씩 두 번이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3천만 원에 24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세전 연봉은 42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2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세전 월급은 353만 원이 되고, 여기에서 뭐 실수령액,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세전으로는 약 310만 원 정도가 산정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내 기본급은 250만 원이고 시간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전 금액이 250만 원, 2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급여가 실수령 기준으로 310으로 책정되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식의 의문을 많이 표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간과하는 거는 뭐 성과급이라든지 기타 제수당들을 감안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실제로는 모든 제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기본급만 가정해서 생각하는 급여보다는 월 소득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매입 비용을 공제한 금액, 그러니까 1년치 매출에서 1년치 매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이제 순이익이 되는데, 이 순이익을 12개월로 나눈 게 본인 월 소득이다,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내가 순이익으로 뭐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내 소득이 200만 원이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 자료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매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필수적인 부분과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 기타 뭐 잡비용이라든지 영업비, 접대비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무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입 비용으로는 운영의 필수적인 임대료, 그다음에 뭐 직원 급여, 재료비 이런 비용들도 포함을 하지만, 접대비라든지 차량 유지비, 뭐 직원 복리 후생비 이런 기타 비용들도 매입 비용으로 추가를 해서 공제를 받는데, 법원에서는 운영의 필수적인 임대료라든지 직원 비용이라든지 재료비를 제외하고 기타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접대비, 뭐 각종 차량 유지비 같은 비용은 필수적인 비용이 아니라면 이 비용은 인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 비용이 덜 빠지는 효과가 생기다 보니 실제 내 소득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매입 비용이 덜 빠지는 결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이런 로직으로 소득이 계산되기 때문에 월 소득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내 소득이 매월 변동이 되는데 내가 실제로 한 달에 받는 월급보다 변제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월 기본급이 250만 원인 분이 한 달 변제금이 뭐 200만 원 정도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받는달은 상관이 없지만 정말 최소한의 기본금만 받는달은 나는 변제금을 연체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나는 개인회생 어떻게 진행하냐? 라고 또 궁금증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서 미납돼서 폐지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변제금 3개월분이 연체되었을 때 폐지를 고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회나 3차례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 변제금이 100만 원씩이다 라고 했을 때 총 100만 원씩 3개월 총 300만 원을 미납을 해야 3개월 분을 미납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소득이 조금 들어왔다 라고 해서 50만 원만 미납을 했어요. 그러면 50만 원씩 6차례를 미납을 해야 300만 원 미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3개월일 미납이 아니라 그 미납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소득이 조금 적게 들어오는 달은 내가 낼 수 있는 한도에서 맞춰서 내고, 성과급이나 상여금으로 소득이 더 많이 들어오는 달은 초과 부분을 법원에 더 내는 식으로 보충을 하신다면은 변제금 미납은 사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